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1상을 승인을 했었습니다. 1상 시험은 대략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러는 와중에 셀트리온 영국 등 유럽에서 1상 시험을 하고자 영국 보건당국과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7월 17일이고 그러다 이제 7월 30일 항체치료제 영국에서 임상 1상 승인이 나왔습니다. 9월부터는 상업 생산에 돌입을 하게 되고요. 글로벌 임상 2상, 3상 중간 결과는 연말에 나오게 됩니다. 대략 이제 한 달 뒤에 중간 결과가 나오겠죠. 나오고 1상 결과가 나오고 2상, 3상은 연말 12월 다 될 때쯤, 11월에 나올 수도 있고 10월 다 연말이니까 이때 나오고 9월에는 생산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코브라는 것은 호흡기 혹은 위장관 질환을 유발하는데요.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는데 이것도 유발을 합니다.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는 요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감염력을 없애는 작용 기전을 가지는데요. 요 스파이크 역할이 사람의 세포 안으로 침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해장 기조연설에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단단해지면서 변이 전보다 감염력이 3, 4배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RNA다 보니까 변이가 굉장히 빠르죠. 우리가 특히 이제 흔히 비교할 땐 세균이랑 바이러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크기가 작은 DNA 또는 RNA가 요 단백질 외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요 외피 중에 이제 스파이크가 침투에 쓰이는 건데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요게 바로 스파이크 프로틴입니다. 스파이크 단백질.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껍질에 배열되어 있는 돌기상 구조물인데 길이가 10나노미터, 15나노미터 정도로 되어 있어서 세포막, 우리 몸에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 수용체와 결합을 해가지고 침투하는 역할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바이러스 표면에 이 스파이크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타겟해서 어떻게 약을 만들어 보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이 이게 요거잖아요. 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형태가 생긴 게 태양에 이거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거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축구화 밑에 보면은 이렇게 스파이크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것처럼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딱 걸려가지고 숙주와 강하게 결합해서 침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요거 ACE2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거를 인식을 해서 세포에 침투하게 되는데 요거를 인식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파이크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스파이크 단백질은 이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거고요. 우리 인체 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은 요 ACE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결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맥렐런이라는 연구팀에서 게놈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코딩하는 특정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 유전자를 포유류 세포에 주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산을 해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게 딱 만났어요.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면은 숙주세포, 우리 몸이겠죠. 우리 숙주세포가 단백질 가위, 여기 보이죠? 이 단백질 가위로 이 스파이크를 자르는데 이때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은 요게 스파이크랑 우리 몸에 있는 이 ACE2 수용체가 둘이 결합을 했죠. 그러면은 여기 세포 단백질 가위가 이게 잘라냅니다. 자르면은 여기로 이렇게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감염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균이랑 바이러스로 다시 돌아와서 비교를 해보면 이 세균은 자체 증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반드시 이 숙주가 존재하여야 증식이 가능합니다. 자체 증식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붙어가지고 침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증식이 가능하다는 게 바이러스입니다. 리다이렉트라는 것은 한 페이지에 접속 시 자동으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인데요. 나무 위키 같은 걸 이용하다 보면은 리다이렉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 위키에서 넘어옴. 그래서 리다이렉트라는 것은 다이렉트니까 다시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서버에 요청합니다. 그럼 서버는 페이지 2로 가세요라고 다시 주면은 브라우저가 리퀘스트를 다시 페이지 2로 보냅니다. 그래서 접속을 다시 하게 되는 거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초 요청을 받은 웹서버는 응답 선택 코드 302를 보내고 응답 메시지 헤더 중에서 로케이션 값으로 리다이렉트 되어야 할 URL 주소를 설정해서 리턴합니다. 그러면은 웹브라우저는 받아서 다시 리퀘스트를 하죠. 이제 당연하게도 리퀘스트 할 때는 기존에 처음 했던 페이지 1은 아니겠죠. 다시 여기 헤더로 넘어왔던 이 로케이션 페이지 2로 리퀘스트를 해서 재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리다이렉션은 입력 또는 출력 또는 경로를 통상의 것과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말. 그래서 아까 봤던 거 경로를 바꿨죠. 아까 이제 301, 302 이렇게 나왔는데 301 리다이렉션, 302가 있는데요. 301은 영구적인 방법으로 리다이렉트 하는 거고요. 302는 일시적인 방법으로 리다이렉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구적인 방법이니까 서버 사이드 방법으로, 그 다음에 일시적인 것은 스크립트 HTML 태그를 이용한 이동.
그래서 이와 같이 HTTP 리다이렉트는 3으로 시작하는 상태 코드를 지닌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서버가 정상적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200 코드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가 이렇게 있는데요. 2번이 EXX, 200 이런 식의 석세스 제대로 처리가 된 거고요. 우리가 이제 리다이렉션 같은 경우에는 3으로 시작합니다. 뭐 301, 302 이런 식으로 와서 추가 동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보냈고 페이지 A가 아니라 페이지 B로 가봐, 여기로 가봐 하고 다시 브라우저는 페이지 B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리다이렉션. 그래서 이제 301 영구이동이나 302 임시이동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우리가 접속을 할 때 이게 IP 어드레스, 이게 호스트 네임, 이게 도메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도메인 이름을 주소창에다 입력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www.naver.com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접속하는 것은 IP 주소로 우리가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이게 지금 호스트 파일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어떤 용도냐라고 했을 때 호스트 이름에 대응하는 IP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 호스트 파일에. 그래서 도메인 이름 시스템, 이 DNS에서 주소 정보를 우리가 제공받지 않아도 서버 위치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호스트 이름에 대응하는 IP 어드레스가 여기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DNS에서 주소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이 없으니까 당연히 속도가 향상이 되겠고 리소스 사용도 줄여지겠고 보안 문제 예방적 대처도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스트 파일 저장 위치는 윈도우 시스템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알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은 홈페이지 네이버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은 네이버 도메인을 우리가 치고 들어가지만은 실제로 IP 주소 32자리를 입력하고서 접속을 해야 됩니다. 이 IP 주소를 우리가 외우고 있기는 힘드니까 쉽게 이렇게 도메인 주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력하면은 이제 IP 주소 입력한 거랑 똑같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요. 이 IP 주소,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는 인터넷에서 또는 네트워크 안에서 컴퓨터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소에 하나의 컴퓨터가 대응을 하는데 이 IP 주소는 공인이랑 사설로 나뉘게 됩니다. 공인 IP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게 공인된 IP고요. 사설 IP 같은 경우에는 특정 네트워크 안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IP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들어갈 수 없죠, 사설 IP. 그래서 네트워크 밖에서는 사설 IP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설 IP는 보통 앞에가 192.168 이렇게 시작하고 172.0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거 사설 IP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피그, IP 컨피그를 해보면 이렇게 해보면 여기 IP 주소가 나오잖아요. 192.168. 좀 뜨죠. 이거 사설 IP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P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우체국에 배달하는 실제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소로 우편물을 보낼 수 있는 것처럼 공인 IP 주소를 누군가 알고 있다면은 외부에 공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접근, 검색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IP 주소가 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누가 알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메인명으로 공개되어 있는 이런 IP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구글닷컴의 IP를 알아보는 핑을 써봤습니다. 핑에서 구글닷컴을 치면은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5개의 IP로 로드 밸런싱을 해가지고 이렇게 5개가 뜨면서 IP 주소는 173.193 이렇게 뜨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IP 주소는 공인 IP, 사설 IP로 이렇게 나뉘고 또 IP 주소 안에서도 네트워크 주소나 호스트 주소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주소라는 것은 기기가 속해 있는 이 네트워크를 식별하는 데 사용하고요. 이 호스트 주소는 네트워크 내에서 그 기기를 식별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네트워크를 구별하는 데 사용하고 또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기기를 구별하는 데 호스트 주소가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터넷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각종 네트워크들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네트워크 주소로 네트워크를 식별합니다.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각각 PC들이 또 있잖아요. 이거는 호스트 주소로 이런 PC, 기기들을 식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도 한 네트워크에 포함된 모든 기기들은 요 같은 네트워크 주소를 갖고 있어야 되죠. 한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같은 네트워크 주소를 갖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한 네트워크 내에 같은 주소를 갖는 기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꼬이게 되잖아요. 얘는 하나, 얘도 하나, 얘도 하나. 각각의 독립적인 기기들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호스트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또 보면은 이 네트워크 안에 같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라는 것은 라우터와 같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이런 기기 없이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런 기기 없이 기기들 사이에 통신이 이루어지는 범위가 네트워크입니다. 만약에 PC A랑 B가 통신하는데 라우터와 같은 기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한 네트워크가 아닌 겁니다.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거죠. 이 라우터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게 인터넷 이제 연결 서로 되는 거죠. 한 네트워크라는 것은 요게 한 네트워크입니다.
중간에 라우터가 필요 없이 자기들끼리 연결되고, 여기도 중간에 라우터는 필요 없이. 만약에 이제 A랑 R이 통신하려면 라우터가 필요하잖아요, 중간에. 그러면 이거는 한 네트워크가 아니다, 다른 네트워크에 있다는 거고, A랑 K는 라우터를 안 거치고 할 수 있으니까 한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주소, 호스트 주소 나뉘는데, 호스트 주소는 다른 말로 이제 단말기라고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주소가 호스트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A, B, C로 나뉘는데, 보면은 네트워크 주소가 이게 가장 A가 적고 호스트 주소가 가장 크죠. 그래서 매우 이게 제일 크기 때문에 많은 호스트를 수용할 수 있는 게 클래스 A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